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요, 일시정지, 멈췄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녁 9시만 되면요, 이제는 불 꺼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부분의 상권에 가더라도 불이 다 꺼져 있고요. 어떤 데는 좀 얼씨년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제가 방송을 끝나고 나서 제가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으니까 8번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좀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었죠. 물론 9시에 바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서둘러 끝내는 모습이 보이고요. 10시가 넘으니까 와,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캄캄해지더라고요. 야, 이거를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뭐 자영업자라고 하면 그게 삼계탕집이든지 삼겹살집이든지 닭갈비집이든지 순댓국집이든지 할 것 없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어려움이 가중돼 오다가 올 2월에 코로나19가 한 방 빵 때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장마나 또 폭염의 충격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장마의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54일 동안에 최장의 장마 기간이었으니까 충격을 꽤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8월 중순 8월 14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느 상권이나 할 것 없이 또 기간에 상관없이 자금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다 가게를 접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는 거죠. 10년을 지켜왔던 15년을 지켜왔던 상관없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진짜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이 보인다고 하면 버텨내가겠죠. 지금까지 작년에 그렇게 어려워도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버텨냈던 이유는 내년에 좋아지겠지요. 내년에 좋아지겠지. 그렇지만 내년인 올해가 왔는데도 지금 코로나19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창궐 하죠. 장마는 오랫동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차라리 지금 접고 전략상 후퇴를 하고 나중에 다시 재창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 앞이 안 보이느냐? 간단한 지표가 나온 게 있잖아요. 7월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6%였습니다. 마이너스 6%가 소매 판매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국가 경제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거든요. 마이너스 6%가 떨어진 것은요, 국가 경제 전체가 100 중에서 6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수치잖아요. 실제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게 중심 자체가 하나만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업도 좋아지니까 기업은 투자를 할 거고, 기업이 좋아지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 자영업자들한테 와서 소주도 한 잔 먹고 밥도 먹고 국밥도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두 손 두 발 지금 다 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고요. 자영업자들의 상황만 좋지 않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금 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분명하게 보이는 데가 지금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들.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데 진짜 좋지 않거든요. 31일 날 8월 31일 날 좋지 않았습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8월 30일에는 뭐 적게는 30% 많게는 반토막이 났었지만 평일날이 되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요. 매장 매출 반, 테이크아웃 반 이렇습니다. 그런데 매장 매출이 0이 되어버렸잖아요. 0. 왜냐하면 매장에서 앉아서 못 먹게 했으니까. 그러면 테이크아웃 가지고 해야 되는데 테이크아웃 가지고 하면 매장 전체 매출의 반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테이크아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두 군데가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체 지역이 전체가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또 배달 앱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오는데도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프랜차이즈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 보이고 있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오프라인은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 2월이나 3월보다도 매출이 더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백화점, 이마트나 대형마트 혹은 슈퍼마켓까지도 매출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요. 8월 21일부터 8월 23일하고요.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교했을 때예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마이너스 24, 8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요. 그런데 8월 29일, 30일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마의 영향 때문에 8월 21일부터 23일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21.6% 떨어졌다가 또 16.65%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8.2%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 아울렛도 17.7% 떨어지던 것이 지금 8%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이번 주 쭉 가보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을 정도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실물 경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게 그만큼 우리 실물 경제에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물 경제가 멈췄다 이야기할 만큼 어렵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좋아지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나빠지는 쪽이 있으면 좋아지는 쪽이 있다고. 기쁜 쪽이 있으면 슬픈 쪽이 있듯이 말입니다. 좋아지는 쪽은 뭐 당연히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요. 품절이 났죠. 품절. 제품이 더 이상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발생될 정도로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누가 말하면 야 저게 가능해? 이야기할 만큼 온라인 시장은요. 폭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발주량만 하더라도 G마켓 같은 경우는요. 평소 대비해서 150%에서 200% 늘어났어요. 150%에서 200%. 엄청나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키트 판매가 17%까지 늘어났고요. 17%까지. 이게 지금 G마켓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쿠팡도 그렇고 위메퍼도 그렇고요. 심지어 네이버까지도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게 비대면 쇼핑 채널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난 곳 있죠. 대박난 곳이 배달업체예요. 배달업체는 진짜 대박났어요. 말도 못한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매출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8.8% 늘어나고요. 바르고도 6.2% 늘어났고요. 위메프5도 6%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배달 건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뭐 배달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자영업자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또 있어요. 늘어나는 곳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근접상권. 근접상권이 어디예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지금 편의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저녁 9시 이후에 가게를 완전히 다 닫으니까 어디서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산다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심야 배송만 156.2%가 증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고요. 심야 배송 중에 대부분이 소주가 14.1%고요. 와인이 8.3%고 맥주가 6.6%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그죠? 편의점에서 지금 시켜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편의점 앞에 가면요. 옛날하고 다르게 오히려 야장이 많이 펴져 있어요. 야장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어요. 그만큼 편의점은 잘 된다. 그러니까 언택트와 배달과 걸린 채널들 편의점 같은 데가 지금 잘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넘어서 2.5단계를 뒀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큰 덩치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 큰 덩치들이. 자영업이라는 전체 큰 덩치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고요. 또 오프라인 백화점이라는 대형마트라는 이 큰 덩치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배달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요. 왜냐고요? 배달 매출을 하면요. 배달업체에 떼주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국밥집을 해봤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16.5% 떼줍니다. 16.5% 떼주면요. 전체 국밥 한 그릇 팔아서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재료 좋은 거 썼죠. 저 할 때만 하더라도요. 인건비 많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주 52시간제 되면서 실제 회식도 줄어들었죠. 공산품 가격 올라갔죠. 그러니까 원가 비율이 보통 한 30% 맞추라고 하지만 이게 30% 못 맞춥니다. 어떨 때는요. 45%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국밥의 원가 비율이 말입니다. 45%까지 올라가면 사실상 적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적자가. 국밥 팔아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다가 인건비 주고 뭐 전기료 주고 뭘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 시장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자영업자들 전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하는 데도 있겠죠. 배달만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지금 우리 경제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9월 6일 12시까지죠. 9월 6일 12시까지니까 이게 짧고 굵게 돼서 코로나19의 어떤 집단 감염이 통제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통제가 안 될 때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또 단계도 격상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진짜 극단적 위기가 대한민국에 몰려올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코로나19 1차 위기 때도요. 사실 대구 중심의 어떤 위기였지 전국 단위의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그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몇 명 발생하니까 바로 코호트 격리해버리잖아요. 코호트 격리. 워낙 대구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역을 완전히 격리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잡을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대구는 한 번 놀랐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도 그렇잖아요. 제주도. 원희룡 지사도 지금 3일 이상 집합금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울 경기권은 경제력도 워낙 많이 집중이 돼 있는 데다가 인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오히려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하지 못한 경제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사실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금융위기 때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3단계가 됐을 때는 제가 극단적 위기라고 썼는 게 그거예요. 예. 그야말로 아작이 날 겁니다. 우리가 2분기에 우리가 어렵다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빠지는 극단적 위기가 온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5%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이하로도요. 예, 떨어질 수가 있어요. 3분기 자체가.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지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소비는 반드시 하면서 이게 내가 전파자가 되지 않게끔 스스로 좀 챙겨가는 거 웬만하면 좀 나가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를 진짜 오랫동안 취재도 하고 또 제가 관리자가 돼서 대표까지 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런 위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갈 수가. 이제는요. 정은경 본부장도 셀프 방역을 이야기했어요. 셀프 방역. 자가 방역이란 뜻이에요. 지금 정은경 본부장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비수가 되지 않으세요?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셀프 방역은 방역 당국에서 지금 통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실천만이 지금은요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